딩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아니 애플 아케이드 그냥 구독 취소하기도 좀 그렇고 언젠가는 할 게 나오겠지 하면서 야 애플 원 쓰고 있는데 그거 아까워 죽겠네. 아무튼간 그냥 구독하면서 신작들 나오면 뭐 찍먹 정도 해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소개할 이 게임으로 애플 아케이드 본전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야호! 오늘 소개할 게임은요 발라트로 플러스 되겠습니다. 올해 고티에 선정된 게임은요 발라트로인데요 뒤에 플러스가 붙은 것은 일종의 애플 아케이드 버전을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 있는 게임 혹시 뱀파이어 서바이벌 경우도 애플 아케이드 버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플러스라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게임 자체의 차이점은 없고 DLC 지원 시점의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세세한 부분의 차이에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게임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것이 그냥 포커 게임인가 싶은 아이콘 때문이었어요. 일단 이거 포커 게임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커의 룰은 그냥 기본적인 뭐 발차기 주먹 이런 기본 공격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핵심은요 이 기본적인 공격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지를 다양한 조건에 조건을 더해서 나만의 조합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조커 되겠습니다. 그냥 포커에서 사용하는 조커와는 좀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포커 게임에서 스트레이트나 플러시는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핸드죠. 그런데 조커를 이용해서 스트레이트와 플러시를 주요 공격으로 하는 빌드로 짤 수가 있는 거죠. 조커 중에서 4개의 손가락이라고 모든 플러시와 스트레이트를 5장이 아니라 4장으로 만들 수 있는 조커가 있어요. 실제 포커 게임에서는 이러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스트레이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지름길 조커가 있습니다. 지름길 조커는 연속된 숫자가 아니라 하나를 건너뛰어서도 스트레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3, 5, 7 이렇게 돼 있어도 스트레이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추가로 플러시를 쉽게 해주는 얼룩진 조커를 이용합니다.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하나의 문양이, 스페이드와 클로버가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포커를 2개의 문양으로 플레이하는 셈이 되는 거죠. 즉 플러시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플러시 조건도 엄청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존 포커 게임에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만나기 힘든 핸들을 조커의 조합을 통해서 쉽게 쓸 수 있게 해주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조커를 잘 만나야 되고 항상 원하는 대로 조커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빌드를 할 수 있게 유연하게 대처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조커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서 투페어 전략 혹은 포커 이렇게 매번 나만의 빌드를 짜나가는 재미가 상당하다는 거죠. 앞서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요. 그래서 이 게임의 본질을 보면 포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데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데스도 제가 소개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게 영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스킬 쓰고 전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사실 큰 의미 없잖아요. 실력보다는 신의 은혜를 잘 얻고 조합해서 강력해지는 것이 전부 이 게임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발라트로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확률 게임인 포커를 잘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조커가 나오는 것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다음 조커를 잘 고르고 그렇게 조합을 완성해서 빌드를 짜는 것이 전부의 게임이죠. 그리고 한 판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데스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애플 아케이드를 통해 이 게임이 제공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라트로를 플레이하는 모든 곳에서 세이브 파일이 연동된다는 점.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발라트로 하다가 또 아이포드를 이동해서 하고 집에 와서 뭘로 해? 애플 TV! 빠밤빰. 그리고 편집하다가도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맥에서 발라트로 실행하면 그런 플레이가 다 되는 거죠. 애플의 모든 OS에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행한 단계까지 카드 덱과 조커를 활용해서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애플 디바이스, 어떤 애플이네 게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고티 수상작을 보면 매년 그렇지만 만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취미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할 만한 것들이지 그냥 캐주얼하게 접근해서 플레이할 만한 게임이 애초에 고티로 선정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발라트로의 경우는 아주 캐주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게임성만큼은 확실합니다. 발라트로를 소개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포커, 난 도박, 잘 몰라. 다른 말 필요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무슨 조커를 고르고 그리고 어떻게 점수가 계산이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플레이를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면 대단히 순발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생각하면서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이 진짜로 남녀 상관없이 모두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동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애플 아케이드 구독하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이거 찍먹만 하려고 구독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일 것 같아. 그거 몇 개월 무료지 않나 요즘에? 하면 3개월 무료니까 찍먹하고 끊어. 자, 아무튼 올해의 게임이라는데 다들 한 번씩만 플레이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게임 소개할 수 있게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